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경쟁에서 오세훈이 이긴 이유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1야당 전국선거 4연패로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역시 썩어도 준치 제1야당이었습니다.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경선 전망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얘기를 하더군요. 정몽준이 기세를 타고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였지만 막상 거대 정당을 배경으로 한 노무현과 경선을 붙여보니까 결과가 다르더라. 거대 정당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전국 선거는 아니지만 그 규모로 봤을 때 전국 선거에 못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요선거 4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단일화는 정치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진보 진영과 중도 진영 단일화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와 중도 단일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일화하면 떠오르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박원순 안철수 단일화, 이런 것들이 모두 진보와 중도의 단일화였습니다. 사실 보수 진영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진보에 비해 여러 면에서 우위였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그 구도가 변했습니다. 중도가 대거 이탈해 진보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중도 간 단일화 얘기는 오갔지만 제대로 된 시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도 안철수와 보수 오세훈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실제로 단일화를 해냈습니다.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이 단일화까지 밀고 온 힘은 사실 서울시장을 탈환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보수와 중도층의 열망이었다고 봅니다. 반문재인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열망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록 한 겁니다. 이 보수와 중도의 단일화가 이번에 본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 중도의 연합을 내년 3월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안철수가 이번에 힘을 제대로 합쳐줄까요?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졌지만 안철수 후보는 제대로 힘을 합쳐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반쪽의 단일화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안 후보가 오늘 입장문에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로만 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정치적 풍향을 나타내는 선거입니다.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거입니다. 대선과 바로 연계된 선거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되는 순간이 정계 개편이다. 안철수 후보는 비록 단일화 경선에서 졌지만 이후 정계 개편의 한 축이 되려고 할 겁니다.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 힘을 합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세훈 후보를 도울까요? 저는 윤 전 총장이 정치인 윤석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번 보궐선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4월 재보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이번 선거에 적극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오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언론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것을 넘어서 오세훈 후보와 직접 만나는 그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 윤석열 총장이 오세훈 후보를 돕는다면 그건 윤석열 총장에게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수 중도연합을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이번 보궐선거에 달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보궐선거 승리로 보수 중도연합이 대선까지 가는데 한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정치인 윤석열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단일화 실패 사례를 보면 단일화 과정에서 감정 싸움이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감정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루한 단일화 룰 협상도 있었습니다. 밀고 당기다 보니 단일화 시너지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컨벤션 효과에 따른 시너지가 나올 겁니다. 지지율이 꽤 올라갈 겁니다. 아마 여론조사 기관들이 오세훈 대 박영선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 결과를 내놓을 건데 격차가 이전보다 커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오세훈 후보 야권의 승리 보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서울은 사실 여당의 동무대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개를 석권합니다. 서울시의원 100석 중에 97석을 차지합니다. 구의원은 369석 중 219석을 가져갑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49석 중 41석을 여당이 가져갑니다. 이 막강한 조직의 화력이 단일 후보를 충분히 위협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선거 거의 이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서울은 야권에게 보수 진영에게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일방 독주는 민주주의에는 독입니다. 기울어진 정치 지형이 너무 오래 가면은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가 한국 정치에 다시 견제와 균형을 불어넣는 봄바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